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당동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에서 상대편을 제압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처결하는 것입니다. 근세사에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동벌이입니다. 자기와 뜻이 맞거나 또는 정책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한떼거리가 되고 그 무리들이 다른 무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동벌이인데요. 중국 역사에서 이 당동벌이라는 말은 사실은 동중서가 한무제에게 유학만을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건의했던 거현량 대책을 통해서 유학이 독존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다른 학문들이 다 배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동벌이라고 지칭했는데요. 중국 역사에서 보면 정치 속에서 그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동벌이 현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집권을 했던 사대부와 그 당시 권력이 막강했던 환관들의 싸움, 그게 하나의 유형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대부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환관들과 사대부들의 싸움이 벌어졌던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환관들은 자기들끼리 모였겠죠. 그리고 사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했던 싸움은 바로 동한 마렵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당고지화라고 그러는데요. 이 당고라는 말은 어떠한 무리를 진 사람들로 하여금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고지화인데요. 두 번에 걸쳐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한헌제 때, 그리고 하나는 한영제 때인데요. 둘 다 이 태학의 학생들과 벼슬길에 나가 있었던 대신들과 한 무리가 됐고 환관들이 그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조정대신이었던 이응이었고요. 이 태학생 중에는 곽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과 환관 집단이 싸움이 붙었는데 결과는 금이군을 쥐고 있었던 환관들이 두 번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응을 비롯한 수많은 유학자들이 처형당했고요. 그리고 수백 명이 유배를 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들의 제자들이나 친족들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즉 당고, 당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사대부들이 필요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금고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환관들이 이제 제거됐죠. 그런데 동한이 망했던 것이 바로 그 당고지화 때문에 망했다는 게 정설인데요. 당나라는 어떻을까요? 그렇게 강력했던 당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나라 말기에 가면 당문종 때에 감노지변이라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감노지변은 사대부의 우두머리였던 이훈과 그 당시 환관의 우두머리였던 구사량 간의 싸움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 두 집단의 싸움도 역시 사대부들이 전부 다 처형당하는 이런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잡은 이 환관들이 심지어는 황제까지 갈아치우는 이런 사태를 벌였는데요. 당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결국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환관들이 전부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수 한족이 세웠던 왕조로 유명한 명나라도 말기에 가면 우리를 도와줬던 만력제 때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만력제로부터 명나라 망할 때까지 환관들이 발언을 합니다. 그때 유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이 독림서원에서 공부했고 벼슬길에 나갔던 독림학파입니다. 이 독림학파 사람들을 독림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독림당 사람들과 환관들이 싸움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역시 군권을 쥐고 있었던 환관들에 의해서 독림당들이 제거당합니다. 그 유명했던 황종이의 아버지도 그때 죽습니다. 물론 환관들은 나중에 전부 다 제거당하죠. 결국 명나라도 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는데요. 청나라에서는
환관과 사대부의 싸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한편에 당동 벌이를 보면 그것은 유학자들끼리, 즉 사대부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것인데요. 가장 유명했던 것이 당나라에서 우당과 이당, 그래서 중국말로 우이당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우당이고 이당이냐면요, 이 우당의 우두머리가 그 유명했던 재상 우승유입니다. 그리고 이당은 황족 출신으로 재상을 지냈던 이덕유인데요. 이덕유는 문장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이덕유와 우승유 간에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 제자들끼리 계속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 헌종 때부터 선종까지 무려 40년 동안 양 당이 싸움했습니다. 한때는 이쪽이 이겼다가 한때는 이쪽이 이겼다. 이기는 쪽이 이쪽을 내치죠. 그리고 다시 이쪽이 집권하고 이쪽을 내치고, 이런 현상을 40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집권한 당 문종 때는 이 두 당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해했습니다. 결국 환관의 편을 들어주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갑로지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 유명했던 것은 중국 역사에서 사대부, 그러면 떠오르는 한 왕조가 있는데요. 어딜까요? 바로 그 유명한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는 비록 무인이었던 태조 조광윤이 세웠지만 조광윤은 문치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형에 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언로가 완전히 열려 있었고 사대부들끼리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대부들이 싸움을 벌였던 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였지만 자신들의 이상을 펼치기 위했던 것입니다. 가장 유명했던 것은 바로 유명한 정치가 왕한석 시대였는데요. 이 왕한석 시대를 잠깐 보시면은 당이 4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철학자 장횡고를 중심으로 한 관학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자의 스승이었던 정의천, 그리고 정명도, 이 두 형제가 이끌었던 낙양학파, 그래서 우리는 낙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학파는 사천성에 기반을 뒀는데요. 그 유명한 삼소, 소순, 소식, 소철, 이 3부자가 이끌었던 촉파입니다. 예전에는 사천성을 촉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천파가 아니라 이 촉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파가 바로 왕한석을 중심으로 했던 신학파라고 합니다. 이 네 학파가 싸움을 벌였는데 결국은 왕한석이 집권을 하면서 이 나머지 세 학파가 쫓겨납니다. 사실 정명도와 정의천은 처음에는 협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이제 헤어지는데요. 그 당시 이 신파를 이끌었던 것이 왕한석이고요. 구파를 이끌었던 것이 그 유명한 정치가 사마강입니다. 제가 중국 역사 속의 라이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사마강이 집권하면서 신파였던 사람들을 전부 내쫓았습니다. 그냥 내쫓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당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풍의 당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당적을 만들어서 그 당적에 들었던 사람들을 전부 내쫓은 거죠. 그런데 역사는 참 미묘해서요. 그 뒤에 휘종이 등장하는데요. 휘종 때는 신파가 다시 득세합니다. 그래서 사마강 소철을 비롯한 300여 명의 명단을 아예 돌 위에다 새깁니다. 그게 유명한 원우 당적비인데요. 그 돌 위에 새겨진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도 벼슬길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송휘종 때 나라가 망하죠. 물론 그의 아들 때 망하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휘종 때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휘종과 그의 아들이 저 먼 금나라 땅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원우 당적비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그 유명한 사대부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결국 국가를 이끌고 갈 인재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남송시대에 가서 또 반복됩니다. 남송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이 시간에 제가 주자와 그리고 그의 반대편에 있었던 육구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했었던 경원 당금입니다. 남송 영종 때 벌어진 일인데요. 영종 때 집권을 했던 한탁주, 그리고 그 이전에 왕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왕회 시대 때 형성됐던 관료 집단이
바로 이 도학자들 집단에 의해서 쫓겨났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쫓겨난 건 아니었는데요. 대부분 쫓겨났다가 이들이 송영종 때 복귀하면서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 그리고 주자를 중심으로 한 그의 제자들을 위학을 하는 자들이다,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몰아서 그들을 아예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인데요. 이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쪽을 옹호했던 사람들도 벼슬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원 당금인데요. 중국 역사에서 처절하게 벌어졌던 4대부들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4대부들끼리 이렇게 심각하게 싸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동 벌이 현상이 지금은 없을까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현대사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든지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당동 벌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국가, 작게 보면 일반 기업에서도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한 패거리가 돼서 다른 무리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벌이죠. 말 그대로 다른 것을 정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동벌이인데요. 민주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동벌이가 아니라 화이부동이라고 하겠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자 개성을 드러내는, 서로 다른 의견을 용납하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려면 그동안 역대 정권이 해왔던 당동벌이 현상이 없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죠. 그것은 당동벌이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당동벌이는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당동벌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